남북 경제 협력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먼저 철도 부문인데요. 남북이 7월부터 남북 철도를 연결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공동 연구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중 기간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을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관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네. 차 박사님,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 조사를 내달 24일에 착수하겠다. 네네. 좋은 의미가 있긴 하지만 네네.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좀 유념해둬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공동 연구 조사 자체는 대북 제재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일단 예. 현황 파악이니까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동안 이 활용되지 않았던 각종 시설을 이제 다시 한번 점검 보수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연결을 해 들어갈 경우에는 예.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미묘하게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금 그 대북 제재 특히 2397과 그 이전의 대북 제재 문안들을 살펴보면 그 SOC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는 예. 투자나 협력은 예외로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 경우에 원칙은 그렇다는 거고요. 예. 실행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그동안 남북 협력 사업 했던 것,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 예를 들 때 본격적으로 이제 도로철도 연결 사업이 커지게 되면 예. 이게 결국 우리 자본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력들이 다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북한 노동력을 활용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 경우에 주는 임금은 벌크 캐시 뭉칫돈으로 간주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남북이 어떤 이 협약을 해서 북한이 노동력은 자신들이 되는 걸로 예. 다시 말해서 임금을 받지 않는 걸로 할 경우에는 아마 이게 이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고도 도로철도 사업을 이제 원만하게 할 수가 있을 텐데 과연 북한이 그럴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이 현재로서는 고개가 갸웃한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하려면 결국에는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지금 폼페이오 장관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비핵화 시간표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미국 내에서 엇갈리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 생각 어떠십니까? 일단 매티스 장관은 이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를 할 거다 이제 네. 앞으로. 폼페이오 장관은 현재는 그런 계획이 없다라는 얘기는 매티스 장관은 목표를 얘기하는 거고요. 예. 이 폼페이오 장관은 현실을 얘기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아마 미국의 입장에서는 초반에 지금 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북한의 태도하고 지금 이 현재 나오는 태도 간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듯하고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도 구체적인 시간표가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문에 포함이 안 됐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게 아직도 실무 접촉이나 이런 과정에서 해소가 안 된 거죠. 그러면 시간표가 양측이 합의가 안 됐는데 제시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약간은 지금 신중하면서 또 한 절반 정도는 또 곤혹스러운 자세로 지금 상황을 그냥 정의를 한 게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조금 비판적으로 보면 문제를 너무 쉽게 본 거죠. 아니하고.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까지 싱가포르로 가보면 6월 11일 밤까지도 실무 협상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네네. 예, 세 차례. 사실 그걸 두고 마지막까지 지금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염려를 좀 했는데 네네. 지금 상황을 딱 보면 비핵화의 범위, 시기 전혀 조정되는 게 없는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이게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이제 합의에 집착을 했다라는 비판들이 그 당시에도 나온 거고요. 예.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 합의문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완전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웬만큼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너무 조급하게 보지 말고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적어도 이제 6, 7, 8월까지는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시각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7, 8월이 넘어가면서도 어떤 구체적인 어떤 시간표라든가 특히 미국이 미국 쪽에서 먼저 얘기한 거거든요. 이른바 얘기하는 프론트 로딩 조치라고 얘기해 초기 단계 이행 조치들이 어떻게 구체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네. 이제는 이게 워싱턴 내에서 비판 여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저희가 좀 네네. 다시 한번 상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을 겨냥해서 네. 이 북한과의 국경 문제에 있어서 우리를 돕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 얘기를 함과 동시에 예. 이 무역 관련 이슈도 또다시 꺼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북한 이슈를 혹시 미국이 중국과의 다툼에 있어서 뭔가 다른 카드로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예상이 가능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의지도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근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미중 무역 그 분쟁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미국에서 볼 경우에는 지극히 정당한 조치의 하나라는 정당성을 항변하기 위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국경 문제라는 걸 얘기를 한 거는 결국은 전반적인 맥락상 북중 간에 이루어지고 있던 국경 무역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중국이 국경을 확실하게 지켜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재 실행 과정에서 이 국경 무역을 적절하게 통제를 해줘서 북한한테 압박을 해줬다. 예.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느슨해졌다라는 건 요새 사실상 이제 이 제재를 중국은 자체적으로 풀고 있다라는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중국이 앞으로도 지금 조기 제재 해제 쪽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경고인 동시에 예. 이게 미중 무역 분쟁의 정당성도 있지만 중국이 계속 이제 비협조를 하면 무역 분쟁은 오히려 격화될 거다. 예.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도 있고요. 더 이제 그 중기적으로는 조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구상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종래에 예. 그 특히 이제 그 이 스티브 배논이라든가 같은 예. 트럼프 대통령 전략가들은 그 북한 문제를 놓고 중국하고 대타협을 할 수도 있지만 못한다라고 얘기한 건 최종 보스는 다시 말해서 미국이 싸워야 될 최종 보스는 중국이라는 생각 때문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결국 북한은 중국 편일 것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하는 생각은 이런 걸 거예요. 한국하고는 동맹이고 예. 그걸 북한의 요구에 따라서 약간 이완해줘도 한국은 여전히 동맹으로 남을 거고 여기에 북한을 끌어들일 수 있다면 한반도에서 남북한 모두의 카드를 가지고 중국을 거꾸로 우리가 압박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구상이 요즘 이제 북중 간 관계가 이제 그 밀착이 되면서 또 조금 이제 어그러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노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어쨌든 남북을 함께 엮어서 중국을 견제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구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워낙 이 기존의 발상을 뛰어넘는 이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구상이라면 한반도 정세를 트럼프 대통령이 좀 지나치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미국 스스로 좀 힘을 갖기 위한 그런 카드로만 이용을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었을 때 의리라든가 아니면 예. 대의라든가 이런 거 별로 안 따지겠다라고 한 정부기 때문에 예. 그거는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모든 정부가 자기 국가 이익에 따라서 행동을 해요. 그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예. 다만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건 미국이 만약에 그런 그 지역 전략을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때 예. 그게 우리한테는 과연 이익이냐. 를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남북 협력이 당장 유지가 되고 한반도에서 일단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게 분명히 우리한테는 긍정적인 건 하지만 미국이 결국은 남북한 카드를 모두 가지고 중국을 견제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예. 이게 우리한테는 이익이 되는 건가 이거 한번 엄밀히 따져봐야 되겠죠. 네, 매태스 장관도 이제 중국에 방문을 해서 뭔가 이야기를 나눌 거라고 하는데 네. 그렇다면 중국 쪽에서는 좀 어떻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결국 중국 쪽에서는 이 구상을 흐트러뜨려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구상을 흐트러뜨리려면 어떤 거냐면 수시로 북한한테 결국은 지금 북한이 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경제 개발에다가 이런 핵심 키를 진 거는 결국 우리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미국하고의 지나친 밀착을 그리고 중국의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빨리 가져갈 생각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질 거고요. 예. 실적으로 현재로서는 그에 맞춘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건 또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한 계산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네. 평화 무드가 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네.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네. 우리 입장에서 이 남북 관계 얼만큼의 진전이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의 평가를 좀 미리 예상을 한번 해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일단 뭐 작년하고 비교를 할 때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성이 없어지고 예. 남북한 간의 대화 통로가 복원이 되고 그리고 이 초기 단계지만 경제 협력의 재개 움직임이 보이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될 거예요. 예. 다만 이거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던 비핵화는 지금 생각보다는 미북 정상회담의 감격이 끝나자마자 지금 또 조금 약간 속도 조절을 하는 듯한 걸 보이거든요. 예. 그럼 어느 시기인가 아마 이게 올 연말 내에는 분명히 결국 이 상황 내에서 그 미국이나 북한
한쪽이 분명히 결심을 해줘야 돼요. 북한이 초기 단계 이행 조치를 하든지 예. 미국이 초기 단계 이행 조치와 관련 없이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쪽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북한의 핵 문제는 결국은 당장 핵실험,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예. 다시 말해서 우리한테 또 쏘거나 미국한테 쏜다라는 얘기가 없을 뿐이지 예. 해체되지 않고 그냥 쭉 나가는 거고요. 그러나 남북한 관계는 좋아지는 거예요. 제재는 해제가 되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장기적인 남북한 관계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미국하고 북한이 모두 엉덩이를 들고 있지 않으면 예. 우리가 생각하는 일정은 뭐고 우리의 구상은 뭐다라는 걸 이제 투명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운전자론의 핵심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차도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건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